네,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여러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람을 끄고 잠깐 멍하게 누워 있었는데요. 분명 주말 동안 쉰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 다시 시동 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꼭 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약속이 많아서 더 바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말 사이 흐름과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시장 포인트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분들, 사무실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밤 소식 대신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지난 한 주를 접어서 정리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번 한 주를 미리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다우는 주간으로 2% 안팎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주간으로는 플러스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평온한 한 주 같죠. 그런데 같은 주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두 자릿수로 급락했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10% 안팎 밀렸으며 데이터 센터 기업 코어웨이브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신고가와 폭락이 한 주에 공존한 거예요.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 상승의 대세가 바뀐 한 주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한 주의 궤적을 되짚으면 이렇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엔 한국 정부의 투자 계획이 미국 장비주까지 밀어올리며 다우가 처음 5만 2천 선을 넘었고 2분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죠. 그런데 수요일 한국의 디램 수출 가격 통계와 메타의 용량 임대 소식이 겹치며 수요 쪽에 첫 경고등이 켜졌고 목요일은 고용 쇼크로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안도가 왔는데도 그 돈이 반도체로 돌아가지 않고 금과 헬스케어로 도피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어도 랠리가 안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이 AI 인프라가 무너지는 동안 정작 빅테크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0%, 메타가 7% 안팎 반등했거든요. 언뜻 모순 같지만 논리는 간단합니다. 빅테크가 투자를 아낄 수도 있다는 걱정은 그 자금을 받는 쪽인 메모리와 장비, 전력엔 악재지만 그 자금을 쓰는 쪽인 빅테크엔 비용이 줄어 이익이 좋아진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AI 수요 논쟁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소란을 야기했던 메타 건은 그새 윤곽이 조금 더 나왔어요. 외신 추정으로는 메타가 확보한 컴퓨팅의 6할 남짓을 자체적으로 쓰고 나머지 3할대를 외부에 빌려주는 안을 검토 중이며 판매를 전담할 조직까지 꾸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조해둘 건 이게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이에요. 그 정도 뉴스에 글로벌 메모리가 10%씩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민감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소프트뱅크도 미국에서 AI 컴퓨팅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전해졌습니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를 확보하고 이르면 내년 봄 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인데요. 오픈 AI 대표도 남는 용량을 외부에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해왔고 스페이스X는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을 크게 지어서 쓰고 남는 만큼 판다는 건 이제 어느 특정 회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업계 공식이 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스페이스X가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준다는 소식이 나왔을 땐 시장이 이걸 새 수익원이라며 반겼고 인프라주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뉴스가 지난주 메타건에선 악재로 해석되었죠. 한 달 사이 바뀐 건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입니다. 주가가 그만큼 높이 올라왔고 포지션이 그만큼 쏠려 있으니 같은 뉴스도 이제는 의심부터 하고 읽는 거예요. 그 의심에 기름을 부은 다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AI 지출과 관련해서 비용 절감에 철저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AI 사용량을 통제하고 비용 경고 메모가 돌고 더 싼 모델을 검토하고 직원당 지출 한도를 두는 식의 소식이 6월과 7월에 걸쳐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팔란티어 CEO가 방송에서 AI 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공개 발언했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시작의 끝이라는 표현과 함께 AI 공매도를 늘렸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상반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월가 하우스들이 메타의 우려는 과도했다고 반박했고, 메타의 컴퓨팅 확보는 오히려 빨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죠. 삼성전자는 3분기 디램 값을 최대 20% 올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메타 스스로도 지난 봄 투자 계획을 올려잡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수요가 꺾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다만 시장이 AI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값을 쳐두던 구간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진짜 판정은 이달 말 빅테크 실적에서 나올 투자 가이던스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경우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이런 논쟁 속에서 금요일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침 3%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뒤집혀 코스피가 5.8% 급반등하며 8천선을 되찾았죠. 다만 그 반등을 산 건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었고, 외국인은 10일 거래일째 현물을 팔았으며 그 급등에도 52주 신고가는 한 종목도 없었고요. 오늘은 미국장도 쉬었고 야간 선물도 한국물 ETF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참고할 재료가 없는 채로 한국장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체크포인트라면 당국 개입으로 1,525원까지 내려온 환율이 안착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12일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금요일에 선물을 샀던 그 손이 현물로 넘어오는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촘촘합니다. 오늘 밤 미국이 다시 개장을 하는데 마침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와요. 지난주 제조업 지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몸통인 서비스업의 온도를 재는 건데, 고용 쇼크 직후라 이 숫자가 경기가 둔화되어 간다는 걱정을 키울지 달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디램 20% 인상 협상도, 급락일의 목표가 상향도, 펀더멘털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전부 이 숫자가 첫 검증대예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밸류체인 전체가 여기에 반응할 겁니다. 같은 날 미국에선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편입이 있는데,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이벤트인 만큼 기대와 재료 소멸이 부딪히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초일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을 어떤 논조로 논의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데, 한 가지 감안할 건 이게 고용 쇼크 이전의 회의라는 점이에요. 목요일은 한국 옵션 만기일이라 파생 수급의 현물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입니다. 6월 말부터 말씀드려온 그 일정이 드디어 옵니다. 신주 1,779만 주, 발행 주식의 2.5%를 새로 찍어 최대 45조 원대를 조달하는 계획인데, 성사되면 과거 알리바바의 218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급 조달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어요. 원주 10분의 1을 ADR 한 주로 만들어 27만 원 안팎에 거래되게 하는 구조라 미국 투자자들의 문턱을 확 낮추는 상장이기도 합니다. 조달한 돈은 용인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에 들어가고요. 하필 수요 논쟁이 한창인 시점에 역대급 규모로 시장에 지갑을 두드리는 셈이라 이 공모의 열기 자체가 AI 수요를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조용히 들어주신 분들, 집에서 하루 준비하면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